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냥 욱해서 그런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래? 여러분, 이건 사랑일까요? 폭력일까요? 사랑하는 연인, 부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데이트 폭력의 실체와 사전 징조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단지 연애 감정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여성 영무원이 결국 자신의 일터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경남 양산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화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표면적으로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분노를 폭발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인천에서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자친구를 장기간 감금하고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내가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며 끔찍한 폭력을 가했고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간신히 탈출해 SNS를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은 항상 사소한 징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은 너무나 쉽게 사랑이나 관심으로 오해받습니다. 나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니까 그런 거잖아.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표현들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학력, 직업,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어쩌면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폭력은 나쁘다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트 폭력의 초기 징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그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동안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자신을 설득하셨나요? 혹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라고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셨나요?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위험한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데이트 폭력의 진실과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적인 폭력이 아니라 한쪽이 가해자, 한쪽이 피해자인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때리는 행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언어폭력, 통제, 협박, 스토킹, 성적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폭력은 언어폭력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이 심한 건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통제와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과 불안정한 자아의 표현입니다. 폭력 후 무릎 꿇고 울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반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력 사과 사이클의 일부일 뿐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폭력은 1+1 패키지로 오며 사과는 그저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구원자 컴플렉스에 빠져 내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성향은 깊은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제 데이트 폭력의 실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심해집니다. 데이트 폭력의 첫 신호는 대부분 언어적 폭력입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발언, 고성, 욕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너 같은 애는 나밖에 없어. 내가 날 이렇게 화나게 해 같은 말들도 언어폭력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은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며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밀치기, 잡아당기기, 때리기 등의 직접적인 신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폭력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 진행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폭력이 시작될 때 이미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면 더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하기 전에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알면 위험한 관계를 사전에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력적인 파트너는 종종 자신에 대한 불안정한 가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특히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작은 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주목과 칭찬을 원합니다.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과 인정을 갈망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좌절감이 종종 폭력으로 표출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합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랬어 라는 말은 이런 심리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가해자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초기의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안전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특정 행동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면 많은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전조 증상입니다. 과도한 소유욕과 통제는 항상 위치를 확인하거나 누구와 만나는지 감시합니다. 옷차림, 메이크업, 친구 관계에 간섭합니다. 저 옷은 너무 짧아. 왜 그 사람이랑 자꾸 연락해? 같은 발언을 자주 합니다. 과도한 질투와 의심은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과도하게 질투합니다. 다른 이성과의 단순한 대화나 미소에도 화를 냅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로 동의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SNS 계정을 공유하도록 압박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고립화 시도를 통해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내 친구들은 널 이해 못해. 내 가족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해. 같은 말로 주변인들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점점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급격한 감정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항상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조작을 통해 그런 일 없었어.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 라고 현실을 왜곡합니다. 너 너무 예민해. 농담도 못 알아듣니? 라며 감정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른 대상에 대한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나 약자에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힙니다. 과거 관계에 대한 태도로 모든 전 연인을 미친 사람 또는 정신병자로 묘사합니다. 이전 관계의 문제를 전부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과거 관계에서 폭력이나 스토킹 이력이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이 있으면 음주나 약물 사용 후 공격적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술 마시고 그랬어. 기억 안 나라는 변명을 자주 합니다. 빠른 관계 진행과 과도한 의존성 요구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운명적인 만남이라며 빠르게 관계를 진행합니다. 지나치게 빨리 동거나 결혼을 압박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말로 정서적 의존을 강요합니다. 이런 징후가 한두 가지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폭력적인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관계를 재평가해 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데는 여러 심리적 기제가 작용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나 주변인을 도울 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는 극단적인 감정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합니다.
극심한 고통 후에 오는 화해의 감정은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마약과 같은 도파민 자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생존 본능으로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의식적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내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과거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런 생각이 강화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자신을 탓합니다. 이런 수치심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장기 관계에서는 경제적 의존, 공동재산, 사회적 관계 등이 얽혀 떠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떠나면 더 큰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붙잡습니다. 이런 위협은 실제로 현실화되는 경우도 있어 공포가 정당화됩니다. 이런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 벗어나기 어려운지 공감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런 패턴에 빠져 있다면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와 관련된 일반적인 반응임을 알고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사건을 기록하며 패턴을 파악합니다.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지역 내 데이트 폭력 지원센터나 한라인 번호를 저장해둡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경찰 112 등이 있습니다. 중요 서류, 약간의 비상금, 필수 약품 등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탈출 계획으로 헤어질 때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납니다. 가능하면 제3자 친구나 가족들 동반합니다. 예상치 못한 감정적 조작에 대비해 헤어짐의 이유를 명확히 정리해둡니다. 절대 가해자의 집이나 한적한 장소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관계 종료하기 위해 짧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해.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논쟁이나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결정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대화 후 즉시 자리를 떠납니다. 접촉 차단을 위해 모든 SNS에서 차단하고 연락처를 삭제합니다. 공통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주소를 옮기는 것도 고려합니다. 법적 보호 조치로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등 법적 보호 조치를 알아봅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 트라우마를 다룹니다. 자책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합니다. 지원 그룹에 참여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헤어진 후 가해자가 변했다며 다시 돌아오려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라는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만약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력 증거 기록을 위해 날짜, 시간, 장소를 포함한 상세한 일지를 작성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의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협박이나 폭력적인 메시지, 음성 메모 등을 저장해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둡니다. 법적 지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봅니다.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스토킹 대응 전략으로 헤어진 후 스토킹이 시작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직장이나 자주 가는 장소의 상황을 알리고 보안을 강화합니다. 일상적인 이동 경로와 스케줄을 변경합니다. GPS 추적이나 스파이웨어, 가능성을 고려해 전자기기를 점검합니다. 심리적 압박 대응으로 다시 만나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압박이 있어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긴장 완화 기법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불안과 죄책감을 관리합니다. 이런 대응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심리적 회복과 미래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습니다. EMDR, 인지행동 치료 등 트라우마 특화 치료법을 고려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자기 긍정 훈련을 실천합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점진적으로 키웁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을 위해 NO라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타인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상호 존중, 신뢰, 지지, 독립성이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배웁니다. 건강한 관계와 불건강한 관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미래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것과 협상 불가능한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점진적으로 새 관계 형성을 위해 충분한 치유 시간을 가진 후에 새 관계를 시작합니다.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발전시킵니다. 새 파트너의 행동에서 위험 신호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미래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큰 고민을 안겨줍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폭력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진작 떠나지 않았어? 와 같은 질문은 피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들어줍니다.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해줍니다. 정보와 자원 제공을 위해 데이트 폭력 한라인, 지원센터, 법률 서비스 등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함께 전문가를 찾아보거나 동행해줍니다. 실질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속적인 지지 제공을 위해 피해자가 결정을 내릴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합니다. 관계로 돌아가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계속 지지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찾아줍니다. 가해자로부터 안전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합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부담을 관리합니다. 2차적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본인도 상담을 받습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해 더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배웁니다. 주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건강한 관계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평등을 위해 상대방의 의견, 감정, 경계를 존중합니다. 의사결정을 함께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신뢰와 정직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행동을 보입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 없이 솔직하게 소통합니다. 비밀이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감정과 생각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비난하지 않고 나 중심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독립성과 개인 공간 존중을 위해 각자의 취미, 친구 관계, 목표를 존중합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서로 의존하면서도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지지와 격려를 통해 서로의 성장과 목표 달성을 응원합니다. 어려울 때 정서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건강한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인신공격을 피합니다. 타협과 양보를 통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감정 조절과 책임감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합니다. 화가 났을 때 폭발하지 않고 진정한 후 대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시 사과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의 좋은 신호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특별한 맥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적 네트워크로 인해 헤어진 후에도 마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면 문화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도움 요청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디지털 스토킹이 심각하고 가해자의 주변인을 통한 회유나 압박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적 대응의 현실로는 2018년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 등의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온라인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경찰의 대응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처 전략으로 한국에 밀집된 주거 환경을 고려해 이사할 때는 주소지 비공개 신청을 고려합니다. 직장 등 일상생활 반경에서의 안전 계획도 필요합니다. 공통 지인들에게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가해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지역 내 여성 지원센터나 쉼터를 미리 파악해 둡니다. 한국 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여성이전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사 이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데이트 폭력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과 흔한 오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가 나서 한번 실수한 것과 데이트 폭력은 다른 거 아닌가요?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일회성 실수라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또한 한 번 일어난 폭력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시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사과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폭력적인 행동 패턴을 바꾸려면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분노 관리 프로그램 등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폭력 후 사과는 폭력 사과 사이클의 일부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가끔 질투가 심해요. 이것도 데이트 폭력인가요? 건강한 관계에서의 질투와 통제적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만남을 통제하는 등의 행동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통제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여자도 남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데이트 폭력은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또는 동성관계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발생합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은 성별에 관계없이 용납될 수 없고 모든 피해자는 동등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폭력을 당했지만 신고하기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 상담사와 상황을 공유해 보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한라인은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당신의 결정이지만 증거 수집과 안전 계획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연인 간의 일에 남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친구의 데이트 폭력을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범죄입니다. 친구에게 판단 없이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세요. 직접적인 위험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의 징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항목이 많을수록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과 통제 관련하여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항상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나요? 파트너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하루 전체 분위기가 좌우되나요? 파트너가 당신의 옷차림, 화장, 헤어스타일에 대해 간섭하나요? 파트너의 허락 없이는 친구나 가족을 만나기 어렵나요? 의사소통 패턴에서 파트너가 자주 당신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나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파트너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나요? 파트너가 당신의 감정이나 걱정을 무시하거나 사소하게 취급하나요? 파트너와 대화할 때 항상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고 느끼나요? 행동 패턴에서 파트너가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나요? 파트너가 당신의 휴대폰, 이메일, SNS를 검사하나요? 파트너가 당신을 자주 의심하거나 질투하나요? 파트너가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후 더욱 공격적이 되나요? 신체적 성적 관계에서 파트너가 당신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거나 잡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파트너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있나요? 원치 않을 때도 성관계를 강요받은 적이 있나요? 파트너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폭력적이거나 불편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관계 역학에서 파트너가 내가 나를 화나게 했다며 자신의 폭력을 당신 탓으로 돌리나요? 파트너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나요? 파트너와 헤어지려고 할 때 협박이나 자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나요? 파트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이 체크리스트에서 여러 항목에 예라고 답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데이트 폭력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미친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진정한 사랑은 존중, 신뢰, 안전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데이트 폭력의 징후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건강한 관계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양산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 인천 감금 폭행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폭력적인 관계에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성 긴급 전화 1366이나 경찰 112에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비난하지 않고 지지해 주세요. 때로는 단순히 나는 내 곁에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자비로워지는 법을 배우세요.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